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7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Dear 로렌 베이커, 로렌 베이커 씨에게 Thank you for agreeing to play the music for my daughter's wedding on September 17th.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는 걸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내 딸의 결혼식 9월 17일에 내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시는 것에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thank you 다음에 뭐뭐 때문에를 쓸 때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thank you for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동작이 나올 때는 동사 ing로 써주셔야 되잖아요. 동명사로. 그러니까 for 다음에 agreeing이 동사 ing로 나온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자, 아무튼 9월 17일 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연주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운이 안 좋게도 그녀의 fiancé, 즉 내 딸의 약혼자인 her fiancé가 who is in the military has received orders which make this date impossible. 여기서 잠깐 좀 끊어볼게요. 아무튼 군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약혼자가 군인이겠죠. 자, 군인인 그 약혼자가 받았습니다. 임무를 받았고요. 그 임무는요, 이 날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즉 9월 17일 날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그 군인으로서 임무를 받았고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 has가 밑줄 그어져 있지만 단수 쓸래 복수 쓸래 그러면 어디서도 복수를 쓸 그런 낚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has를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즉 임무가 만든대요. 그 날짜를 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ly 부사 쓰면 안 되고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 쓰시고요. make 목적어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된다. 이때 형용사 쓰시는 오형식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9월 17일에 결혼을 할 수 없음을 지금 로렌 베이커 씨 연주자로서 당신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So we are moving the wedding date forward 2 weeks to September 3rd. 자, 9월 3일 쪽으로 향하여 웨딩 날짜를 우리는 바꾸는 중입니다. 자, 9월 17일에서 9월 3일로 웨딩 날짜가 당겨졌다라는 거죠.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accommodate us on this date instead? 자,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할까요? 뭐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되는데요. 투부정사 동작을 for 목적격인 you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 날짜에 맞춰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On this date, 이 날짜에, 즉 9월 3일에 instead 대신에, 원래 예정 대신에 이 날짜, 즉 9월 3일에 당신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all the other aspects of our agreement will remain the same. 모든 다른 요건들, 우리 이전에 했었던 그 합의의 다른 요건들은 다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주 시간이라든지 뭐 2곡, 3곡 이렇게 뭐 몇 곡을 연주해 주세요.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이 기존에 합의했었던 다른 요건들은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remain은 이 형식에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이고요.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will be remained the same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we would be most grateful if you could make this change and I really hope to see the extra touch of elegance added to my daughter's wedding. We would be 그러면은 우리는 뭐뭐일 겁니다. 가장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즉 9월 3일 날 연주를 우리 위해 해줄 수 있으면 and I really hope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그 우아함을, 그러니까 엑스트라 터치는요 조금 추가적인 이런 말이고 우아함에 조금 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엘레강스 우아함인데 무슨 우아함이냐면 이걸 대상으로 봤을 때 얘가 더하는 겁니까? 더해지는 겁니까? 더해지는 거죠. 우아함이 더해지는 거죠. 어디에 더해지냐면 내 딸의 웨딩, 결혼식에 우아함이 약간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지금 로렌 베이커 씨가 우리 계속해서
딸의 결혼식에 와서 연주를 해준다면 그게 되게 좋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연주가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서 연주를 해주면 우아함이 좀 더 더해질 겁니다. 그거를 보고 싶다고요. 말인즉슨 와서 제발 플레이를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우아함을 조금 그렇게 함으로써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PP 쓰는 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우아함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딸의 웨딩에. 자, 그 다음에 Will you be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당신은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와 함께 당신의 참석과 함께 혹은 당신의 참석함으로써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presence는 참석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혼식에 와주시겠습니까? 반대말은 absence고 absence는 결석이에요. 여기에 absence 들어가 있으면 단어가 틀린 말이 되겠죠. 반대말이 됨으로써. 자, 그 다음에 if you are unable to,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e can make other arrangements. 만약 당신이 unable to 하실 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뭐뭐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준비들 혹은 다른 약속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약에 안 되신다면 저희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sincerely 빌 깁슨 아줌마가 딸의 그 결혼식에 와서 연주를 해주기로 했었던 로렌 베이커 씨에게 날짜가 바뀌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편지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As with memorizing anything, the simple method of repetition will be of help when remembering names. 자, as with는 뭐뭇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암기하는 것에 관하여서 가장 간단한 방법, 반복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굉장히 도움적일 겁니다. 뭐 할 때? 이름들을 외울 때 굉장히 도움적일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뭐를 하면 좋다고요?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방법은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외울 때 이런 말이겠죠. 이거 주제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repetition 반복, method 방법. 그래서 반복의 방법을 가져가는 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데에. 자, 오브 다음에 help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이거 형용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helpful하고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나온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형용사하고 똑같다. 네, helpful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when remembering name, 접속사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줄어든 형태고요. 접속사 살려놓고 동사 ing 이렇게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 원형이 쓰여져 있으면 안 돼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접속사 동사 ing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 이름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A powerful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s to repeat it in conversation. 자, 이러한 강력한 적용, 이 원칙의 강력한 적용은 뭐 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이름을요, conversation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반복을 계속하면 그 이름을 기억을 잘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을 해보려고자 한다면 이름을 conversation, 대화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it은 name, 위에 나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is case, you could simply say, Tom, it's nice to meet you, Tom.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Tom, 만나서 반가워요, Tom. 이렇게 외우고자 하는 이름을 대화에서 일부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Saying this short phrase repeats the word twice aloud. 자, 이렇게 짧은 구를 말하는 것은 반복합니다. 단어를요, 2회 크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짧은 구, 이거 지금 짧은 구잖아요. 짧은 구를 말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2회 그 단어를 크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ying something aloud creates a more powerful memory than only thinking it. 자, 무언가를 크게 말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더욱더 powerful,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뭐 하는 것보다?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it은 something하고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 비교 대상이 나오고 비교 대상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형태를 똑같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더욱더 그 강력한 기억력을 만들어내는데요.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억력을 만들어낸다. 대상이 똑같아야 되니까 형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또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제가 원래 한 지문에서 나오는 주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말하는 것은 뭡니까? 크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생각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기억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나오고 있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자, 문법적으로 보면은 동명사로 주어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수고요. 그 뒤에 동사를 쓸 때 단수 동사로 s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hoice to say the word mouthing it and hearing yourself say it makes up a series of small events that increase memorization more than if you simply repeat the word in your mind.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묶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편합니다. 일단은 괄호로 묶은 부분을 좀 제거하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말할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 말할 단어의 선택은 만들어냅니다. 연속적인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어떤 작은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향상시킵니다. 암기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Tom, nice to meet you, Tom 이렇게 할 때 의도적으로 탐의 이름을 넣으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막 생각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탐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암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만약 당신이 뭐뭐 할 때보다요, 당신이 그러한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할 때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기억하려고 할 때마다 작은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암기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단어를 선택하는 건데요. mouthing 그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어는 choice가 주어고요. 이게 구성한다 이렇게 makes up이 s가 붙어서 단수 동사가 쓰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받고 있고요. 대시. 그렇다 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때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의 것들을 살펴보자면 컴마 다음에 동사 ing가 뭐뭐 하면서 또 뭐뭐 하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능동인 ing가 나와져 있는 거죠. pp 혹은 ed가 여기에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문법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거다. Continuing to repeat the name throughout conversation will further cement it in your memory. 그래서 그 계속하는 것, 반복을, 이름의 반복을 계속하는 것, 대화 내내 계속하는 것은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겁니다. 그것을요, 이름을 in your memory, 당신의 기억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름을 대화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름을 시멘트, 굳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시멘트가 그 시멘트 맞아요, 여러분들. 도로에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거요. 발라놓으면은 나중에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시멘트 그러면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굳건해지다, 딱딱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확고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say it whenever you have the opportunity to opportunity to do so naturally. 그것을 말하세요. 이름을 말하세요.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기회를 가질 때마다, 그렇게 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질 때마다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하세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to do so naturally,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do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부사가 들어가져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it은 name이고요. 자,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죠.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를 가질 때마다 그것을 말하세요 이거죠. 만약에 when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신이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하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반복하라 라고 한 거니까 whenever가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합관계 부사하고 그냥 뭐 when 이런 거 하고 문제가 혼동해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하라는 거고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when은 뭐뭐 할 때 일회성이니까요. 그 차이를 가지고서 whenever, when 어느 거 고를래? 그러면 여러분들 whenever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을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When Lucas joined the Navy, his duty station was near Panama City Beach. 자, 루카스가 합류했을 때, 네이비는 해군입니다. 해군에 합류는 해군에 입대했을 때 그의 근무 기지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파나마 시티 비치, 파나마 도시 해변에 가깝게 근무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군이면 뭐 바다 지키는 일이니까 바다 근처에 근무 기지가 있기도 하잖아요. One day, his friend Julia decided to swim out to the sandbar about 150 yards off the beach. 이렇게 좀 끊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해석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원래 전치사명사 전명구라고 해서 얘네가 항상 하나씩 묶이거든요. 어느 날 그의 친구인 줄리아는, 같은 사람입니다. 두 명 아니에요. 친구가 곧 줄리아 이런 말입니다. 그의 친구인 줄리아는 수영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래톱으로, 즉 해안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수영해서 물 안쪽으로 해서 저까지 나가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 모래톱은 150야드 정도가 해변가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비치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코스트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혹시 뭐 모르는 단어일 수 있으니까 좀 써드렸습니다. 해안가. 아무튼 어느 날 줄리아가 갑자기 수영해서 밖으로 가겠다고, 150야드 떨어진 곳에 가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자, as he watched Julia swim away, he had a sense that things might not go well for her, so he decided to swim after her. 자, 그가 봤었을 때, 줄리아가 수영하면서 저기 멀어져 가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가졌습니다. 느낌을.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 동격으로 나타내는데요. things는 그냥 사건들,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언가들, 일들이 might not go well, 잘 되지 않을 거, 그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So, 그래서 he decided, 그는 그녀를 따라서 수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fter는 누구누구를 뒤따라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따라서 수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watch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자, 동사 원형이 나오죠. 혹은 동사 ing 쓸 수 있습니다만 pp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ing 쓰시고요. 여기서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그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추상명사를 선행사로 뒀을 때 뒤에 that이 붙는다면 그 추상명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뒤에 완전한 절로 설명을 해주는 동격 tha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생략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무언가 그녀를 위해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밑줄을 한번 살짝 그어본 이유는 go well이 무엇이 잘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go well, 잘 되다, 일이 해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수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he current was strong that day. 해류죠. 커렌트는 그냥 뭔가의 흐름입니다. 근데 바다나 혹은 물, 강에서 커렌트를 보게 된다면 이 물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해류가 되겠죠. 바다의 해류. 해류는요, 그날 강했습니다. She made it about 70 yards before there was trouble. 그녀는 made it은요, 뭐를 만들었다 이런 뜻보다는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디에 도착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it은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뒤에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했는데 I made it the first place 이러면 I made it the first place. 나는 어디에 도달했어. 1등에. 그래서 나는 1등을 했어.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면 I made it Korea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한국에 made it 도착했어. 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착했습니다. 혹은 해냈습니다. 도착했다나 해냈다나 이제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7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녀는 뭐 70야드 정도 도착했다. 이 말은 여기 70야드 갔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Thankfully, 감사하게도 he soon caught up with Julia, who was struggling in the water. 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그는 곧 따라잡았습니다. 줄리아를 따라잡았다. Catch up with someone 그러면 누구를 따라잡았다. 줄리아는 발버둥 치는 중이었습니다. struggle은 발버둥 치다, 허우적거리다, 노력하다 이런 말이죠. 물 안에서 발버둥 치는 중이었을 때 그 남자가 줄리아를 따라잡았습니다. 남자 이름이 위에 나왔나요? 루카스라고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finally도 보이시죠? thankfully, finally 이거 둘 다 접속 부사입니다. 빈칸으로 뚫어놓고 들어갈 A, B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 부사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감사하게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녀가 이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 루카스가 줄리아를 곧 따라잡았다고요. 다행히도요. Every time he got closer enough to help, she pulled him under. 자, every time 얘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를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카스가 got closer enough to help. 충분히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갈 때마다, 도우려고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당겼습니다. 그를 밑으로 당겼대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갈 때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겨갖고 막 발 밑에 놓고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가는 사람이 되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밑으로 자꾸 당겨가지고 발 밑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막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허우적거리게 둔 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그녀도 줄리아도 곧 그렇게 했습니다. 루카스를 막 당겼대요. 루카스 tried reasoning with her, but she couldn't hear him. 루카스는요 시험 삼아 해봤다고 합니다. reason 그러면 이유라는 말밖에 모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동사로 reason 쓰면 이해시키다, 그러니까 이유를 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유를 대서 이해시키려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습니다. 노력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셨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은 노력하다고요. try 다음에 동사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인데 혹시나 그러니까 노력한 건 아니고요. 이해시키려고 해봤다고요. 안 되면 안 되라지 뭐 이런 식으로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다음에 구조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삼아 이해시키려고도 해봤다고 합니다. Finally, he'd let her wear herself out to the point that she was so tired she couldn't stay above water. 자, 그는 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했냐면 wear
out 하게 했대요. wear out은요 이제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wear는 여러분들 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주 신으면 신발이나 옷이 닳듯이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닳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기진맥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그녀가 스스로 기진맥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어디에 이런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요. 근데 그 순간은 뭐냐면 그녀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 순간까지 그녀가 닳도록 기진맥진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녀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물 위에 머무를 수 없었대요.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꼬르륵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구조를 하면 되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wear herself out 누구를 지치게 하다 하고요. 여기 지금 대명사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wear out herself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상할 수 있겠네요. wear herself out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까지고 그 순간은 뒤에 보시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로 주어, 동사, 보어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where를 쓸 수 있는 것이 that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관계 부사도 여러분들 that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도 which나 who 이런 걸 대신해서 쓸 때 that으로 쓸 수 있는데요. 관계부사 where, when 이런 것도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서는 관계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그녀가 피곤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기진맥진하도록 두었다. 그녀는 물에 위에 있을 수 없었다. 루카스 had to let her drown to help her. 잔인한 녀석이네요. 루카스는 반드시 해야 했었습니다. 하도록 해 놨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물에 가라앉도록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가 물에 잠기도록 그는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let 다음에 let 뭐뭐 하게 하다 그녀가 물에 가라앉도록 하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le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역동사니까. When she was completely exhausted, he tried to grab her. 그녀가 완전하게 기진맥진, 지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분위기 문제로 나왔었던 글이고요. 보면 조금 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줄리아 이 여자는 왜 수영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굳이 바다로 헤엄쳐서 갔을까요? 조금 미스테리하긴 하네요.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어떻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영양분을. 그러니까 뭐 접근하다는 좀 이상한 거고 얻다로 가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우리는 어떻게 영양분을 얻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더 적은 영향을 환경에 끼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영양분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얻는 방법 그것에 대한 글이 밑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is livestock. 가장 중요한 요소래요. 뭐의 가장 중요한 요소냐면 농업이에요. 근데 그 농업은 뭐냐면 그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축입니다.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기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축이 기후 변화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그 중대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키움으로써 사람들이 음식도 없지만은 기후 변화에 요소를 미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계속 봅시다.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 가장 살펴보실 것은요. significant componen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livestock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수 명사로 주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단수 동사인 is를 쓰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beef cattle and milk cattle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자, 여기서 잠깐 일단 좀 끊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캐틀은 여러분들 소들입니다. 소들. S가 안 붙었지만 이미 복수형을 나타내는 복수의 단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고기가 비프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소들, 그리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들은요, 가장 많은 심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고기들의 소와 그리고 젖소들의 소들이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ar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 원인이 됩니다. 41%의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20%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요? 이놈들이요, 이 소들이요. 소고기 소랑 젖소 얘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고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얘네가 41% 이산화탄소, 전 세계 이산화탄소 41% 양의 어떤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의 2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네요. 자, 뭐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and를 기점으로 앞뒤로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들은 가집니다. 그러니까 have 썼고요. 이러한 소들은 입니다.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원인이 됩니다 할 때 are 쓰고 있죠. 얘네가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긴 건 단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네는 복수의 말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s가 안 붙었지만 그러니까 단수 명사처럼 생겼지만 복수 취급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령 staff라든가 police 뭐 이런 것들 다 복수로 취급합니다. 캐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실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러한 소들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1%,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한다라는 걸로 사실 문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tmospheric increases in greenhouse 이거 온실가스 배출은 caused by the transport, land clearance, methane emissions, and grain cultivation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industry are the main drives behind increases in global temperature. 되게 말이 어려운데요. 동사는 얘예요, 여러분들. 본동사는 이 친구입니다. 그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접속사가 안 나오고 있고 여기부터 자, the atmospheric부터 temperature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봤을 때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caused 이거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형용사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pp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 형용사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is를 붙이는 순간 얘가 또 문장이 돼버리니까요. 얘가 본동사라니까요. 여기에다가 is를 붙여서 본동사로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causing 슬래, caused 슬래, 능동 슬래, 수동 슬래, 능동 슬래, 수동 슬래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caused 슬래, is caused 슬래, associated 슬래, is associated 슬래 이거 나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본동사로 처리할래 아니면 그냥 pp로 형용사 처리할래 그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pp만 골라 주셔야 됩니다. 왜요? 문장을 형성시키면 안 된다고요. 문장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가 본동사가 되면서요. 아셨죠? 여기 본동사가 있으니까 다른 데 본동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대기 속의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야기되어지는 이런 말이죠. 자, 교통 그리고 도로 철거 그리고 메탄가스 배출 그리고 곡물 경작들 뭐와 연결된 이러한 아까 가축 산업이라 그랬죠. 라이브스톡이 가축이라고 위에 나왔으니까 가축 산업과 연관된 곡물 경작 매겨야 되니까요. 메탄 배출 방구라든가 이제 트름을 할 때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축산 소들도 살아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 소고기나 이런 것들을 옮길 때 필요한 교통들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기 속 증가는 메인 원인들입니다.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뭐 뒤에서 상승, 뭐의 상승? 세계 온도의 그러니까 온도 상승의 뒤에 있는 얘네가 주범들입니다. 되셨죠? 자, 온실가스 배출에서의 증가가 그 온실가스는 왜 일어나냐면 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여지는 요러요러한 것들. 그렇죠? 그 속에 온실가스의 증가는 원인이라고요. 뭐의 원인? 전 세계적인 온도 상승 뒤에 있는 얘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원인이라고요. 온도 상승의 원인 되셨죠?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 insects as minimal livestock are low GHG emitters, use minimal land, can be fed on food waste rather than cultivated grain, and can be farmed anywhere, thus potentially also avoiding GHGs caused by long distance transportation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가축과 대조하여,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축들은 이런 소, 돼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가축들, 그 전통적인 가축들과 대비하여 곤충들, 미니멀 라이브스톡, 미니 라이브스톡이라고 불리는 이 곤충들, 자, 살아있는 그 가축들인데요. 미니, 조그맣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곤충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곤충이 식량화가 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니 라이브스톡이라고 불리는 곤충들은 그 온실가스 배출자인데요. 그러니까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적은 땅을 사용을 하고요. 곤충들은요. 그리고 곤충들은 먹여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먹여질 수 있대요. 뭐 대신에 경작된 곡식 대신에 음식 쓰레기 먹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육될 수 있다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여러분들? 이 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곤충들을 키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를 왜 키웁니까? 거기서 고기를 얻어서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이 소나 돼지들을 사육을 하잖아요. 근데 곤충들도 사실은 그 몸이 단백질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충들을 사육해서 잡아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득은 어떤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환경적인 이득은요? 곤충들이 그렇다고요. 왜? 얘네 트름 안 해요. 방구 안 낍니다. 소화나 이런 애들과 달리.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은 땅에서 기를 수 있죠. 곤충들은요. 곤충들은 개체수가 조금 각각 작기 때문에 어떤 판때기를 위로 마치 아파트처럼 쭈르르르륵 쌓아놓고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곤충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먹일 수도 있다라고 하죠. 곤충들은요. 그렇죠. 소들이 쓰레기 안 먹고 얘는 경작된 곡식, 옥수수 맨날 이런 것만 먹고 방구 뿡뿡 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고요. 어디서나 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들은 아무 데서나 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기르기 힘들잖아요. 히터 틀어주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피합니다. 이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을 피합니다. 뭐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먼 수송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것 때문에 야기되어지는 온실가스 배출도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데서나 길러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으로 운반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 이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이 요구가 되어지면 그냥 그 근처에서 직접 키우면 된다라는 거죠. 괜히 멀리서 키웠다가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수송 때문에 야기되어지는 그린하우스 가스, 이 온실가스 배출이 좀 피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지다라고 보니까는 계속 be farmed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고요. does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되고 does 다음에 구가 나와도 됩니다. 동사 ing를 시작으로 하는 구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 동사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동사 ing로 나오고 있는 거죠. does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얘네들은 다 이제 부사로서 어보이딩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있으니까 앞에 이것들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이 보시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 밑에 곤충들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곤충 식량 사육의 그 강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If we increase the insect consumption and decrease the meat consumption worldwide,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of the food system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만약 우리가 현재 뭐 할 수 있으면, 증가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곤충 소비, 즉 사용, 먹음이 되겠죠. 그리고 고기 소비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그렇죠? 지구 온난화 가능성, 그러니까 음식 체계에서 오는 지구 온난화 가능성을 우리가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현저하게 이게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지구 온난화 가능성이 would be reduced.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가정법이죠, 여러분들. if 다음에 과거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과거 조동사 쓰면 가정법 과거라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언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거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곤충 소비를 현재 증가시킬 수 있고 고기 사용을 줄인다면, 뭐 이런 뜻은요. 지금 곤충 소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건, 곤충 소비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지구 온난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텐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말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겁니다. 그냥 곤충 소비를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지구 온난화는요 줄어들 텐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곤충을 사육하고 소비함으로써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자, 22번. Do you have trouble locating your computer screen amid the jungle of old coffee mugs and scattered papers? Do you have trouble 동사 ing, have trouble 동사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여기서 locate는요, location밖에 여러분들 좀 떠오르는 뜻이 없으실 텐데요. 동사가 locate라고 하면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뭐 사이에서 정글 사이에서, 정글이라는 것은 난잡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컵들 그리고 흙 뿌려진 종이 사이에서 컴퓨터 스크린 찾는 것은 어려우신가요? 뭔 소리냐면 책상이 있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화면이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컵 같은 거 안 치우고 막 이렇게 놔뒀다고요. 그 다음에 종이도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컴퓨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난잡하고 지저분한 뭐와 함께 커피컵들과 뿌려진 종이들과 함께 난잡한 그런 곳에서 당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have trouble 동사 ing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흙 뿌려진 종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mid는 among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뭐 사이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or is your workspace a minimalist dream? 자, 아니면 당신의 작업 공간은 미니멀리스트의 꿈인가요? 미니멀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그맣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러나요? 미니어처라고 하나요? 이 미니어처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이 책상 위에 나열이 진열이 많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되게 많으면 미니멀리스트의 꿈이 되겠죠. 미니멀리스트가 이런 피규어나 이런 조그만 것들을 모을 때 되게 많이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수집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미니멀리스트가 꿈을 이룬 것 같은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만 정확히 이해하셔서도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신가요? 이런 뜻이에요. So whether you are neat or messy, your workplace may revea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So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인데요. 이게 부사절로 쓸 수도 있어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깔끔하든지 너저분하든지 간에 당신의 작업 공간은 아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무엇에 관하여? 당신의 성격에 관하여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지금 벌써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더럽든지 아니면 깔끔하든지 그 작업 공간은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주제가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very office worker has a particular type of desk they keep. 자, 각각의
사무실 일꾼들은요, 특정한 타입의 데스크, 책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유지하는 특정한 형태의 뭐 이런 데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법상으로 보면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every worker 나와야 되고 s 붙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단수다 보니까 동사도 단수로 써서 has를 써야 되는 거죠. particular는 특정한, 그들이 유지하는 특정한 어떤 그 데스크들이 있대요. And a number of studies suggest that the state of your desk might affect how you work, from the idea that disorderly environments produce creativity to the idea that too much mess can interfere with focus.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요. 당신의 책상 상태는 아마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당신이 일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이거 잠깐 먼저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로브는 many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연구,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은 보여준대요. that 이하를요. 뭐 블라블라블라는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당신이 일하는지. 앞에 문장이 나오고 있는 중에 의문사가 나오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간접 의문의 형태인 의주동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How do you work?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의주동 how you work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당신이 일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책상 상태가 영향을 준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뭐에서부터 뭐까지냐면 from A to B, 뭐에서 뭐까지인데요. The idea, 어떠한 생각인데요. 자, 무질서의 환경이 창의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또 어떤 아이디어냐면 너무 지저분함은 집중에 방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에까지 걸쳐서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다음에 that 나온 거 동격이고요. 동격 that은 위치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동격, 여기서도 동격. 그래서 from this idea to that idea, 이렇게 이 생각에서 저 생각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